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문화 6번째 가중치와 가중평균에 관련된 자료 해석 문제 풀이 요령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죠. 많이 봤을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가나 제도가 있는데 지역별 수급자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고 이 비율에 관련된 자료를 놓고 1, 2, 3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당구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율이 뭘로 구성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분모 분자가. 자, 수급자의 지역별 수급자의 비율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분에 해당 제도의 수급자 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상대 수치를 제시해 놓고 전부 다 비율을 제시해 놓고 첫 번째 문제에서 그냥 이 제시된 수급자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죠.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읽기만 하면 돼요. 이 비율을 그냥 비교만 하면 됩니다. 비율이 같다. 여기는 비율이 2배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이 정답일 가능성은 드물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분자의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분모의 사이즈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수급자 수를 물어보거나 그 지역의 인구수를 비교하는 문제, 대수 비교하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5가지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가중평균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가중치를 할 수 있고요. 가중평균을 알면은 가중치를 알면 다시 가중평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중평균은 비교값 사이에서 온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값과 가중평균값이 똑같을 때는 예를 들어 10%고 평균도 10%라고 할 때는 가중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가중치를. 이런 경우는 가중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가중치는 반드시 뭐의 사이즈다? 분모의 사이즈다. 꼭 잊지 마세요. 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푸는 요령인데 5번은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가중거리. 가중거리는 가중치 곱하기 평균과의 거리인데 이것이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평균이 여기 있다면 이쪽의 가중거리와 이쪽의 가중거리가 같아야 평균이 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공식 아시죠? 가중평균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가중치를 알 수 있다. 가중평균을 알면 가중치를 알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10%, 여기는 20%, 10, 20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반에서 사회문화 택한 사람 비율이 10%고 옆반에서 사회문화 택한 사람이 20%고 우리 학교는 우리 반과 옆반 두 반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자, 평균을 제시해 볼게요. 전체 평균입니다. 우리 학교 전체의 사회문화 택한 사람 비율이 12%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가중치인 분모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알면? 평균을 알면.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과의 거리가 2가 되고 이쪽은 평균과의 거리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대 8은 1대 4와 똑같죠. 따라서 역비례해가지고 이쪽의 4의 사이즈와 이쪽의 1의 사이즈의 분모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비율을 제시해 놓고 분모의 사이즈를 한 겁니다. 분모 4대 10이다. 잘 이해 안 가면 이런 거죠. 우리 반이 10%의 삶을 택했다는 건 분모가 우리가 만약에 40명이라면 이쪽은 4대 1이니까 10명이 있다는 뜻이고 40명의 10%가 되려면 우리는 4명이 와야겠죠. 그럼 10%가 되잖아요. 이쪽은 20%되면 2명이 와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을 합해보세요. 그러면 전교가 되겠죠. 그럼 50명이 될 것이고 50명의 4 더하기 2가 6이 되는 것이죠. 그럼 50분의 6이 바로 1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하, 그러니까 이 10%와 이 20%를 보는 순간 이들의 평균이 12에서 왔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분모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응용해 볼게요. 지금 나중에 할 건데 지금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중 평균을 보면서 가중치를 알 수 있잖아요. 4대 1. 그 다음에 이제는 분모의 사이즈도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분모의 사이즈는 분자의 사이즈입니다. 이제 분자의 사이즈는 이 가중치 곱하기 비율을 하면 4가 된 거고 가중치 곱하기 비율하면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외웁시다.
외우세요. 가중평균을 알면 가중치를 알 수 있고, 가중치를 알게 되면 분모를 알았으니 우리는 분자의 사이즈도 알 수 있다. 한 번에 다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중평균은 우리는 가중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가중치를 제시해놓고 가중평균을 알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10%와 20%의 가중치만 제시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반에 사회문화 택한 사람 비율이 10%고 옆반이 20%인데 우리 반의 인구가 4고 저쪽은 인구가 1이야. 4대 1이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우리는 평균값을 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이 이 사이에 오겠죠. 그럼 어떻게 오냐면은 이 거리가 얼마예요? 10에서 20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10의 거리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4와 1을 더하면 전체가 5가 되겠죠. 그럼 5분의 1인 점과 5분의 4인 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 곱하기 5분의 1이 바로 2가 되는 거고요. 10 곱하기 5분의 4가 되면은 8이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2대 8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큰 쪽으로 평균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12가 되고요. 2대 8. 그럼 12가 역비례하는 거 배웠죠? 이게 바로 우리는 가중평균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중치를 알면 우리는 가중평균값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즉, 아까 기억한 것처럼 가중치 곱하기 비율하면 분자값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3원 택한 사람 수를 비율로 제기했을 때 3원 택한 사람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10은 더하기 1 곱하기 20 하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분자의 사이즈가 나오죠. 는 전체 가중치는 얼마겠어요? 4 곱하기 4대 1이니까 5가 되는 거죠. 5 곱하기 12가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4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20은 5 곱하기 x가 되겠죠. x. 여기 평균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x가 12 값이 나오거나 또는 이 식을 응용한 게 5를 다 양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5분의 4 곱하기 10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20 하면 12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세 번째 풀이 방법은 가중거리의 합인데, 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가 4고요. 여기 1이죠. 그러면은, 가중거리라는 것은 가중치 곱하기 평균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비율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그럼 이거 곱하기 해보세요. 4, 2,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중치 곱하기 거리예요. 됐어요? 그럼 8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가중거리가 같은 점이 또 평균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걸 응용한 거죠. 만약에 10%와 20%의 중간인 딱 15에서 평균이 왔으면은, 이 둘의 분모의 사이즈인 가중치가 1대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죠. 보통 산수 평균할 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중 평균값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거리는 짧지만 가중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짧지만 가중치는 매우 클 것이다. 분모의 사이즈는. 따라서 여기는 거리는 매우 멀지만 가중치는 매우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중거리가 같은 점이 평균이 된다는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비율이 분모 분자로 구성되는데 분모 분자가 뭐로 되는지 독해를 잘 하셔야 되죠. 성별 근로자 수분에 성별 정규직 근로자 수예요. 그럼 100을 못 넘겠죠. 여기보다 더 많은 정규직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근로자 중에서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자 중에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를 물어보는데, 그럼 전체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전체 근로자 수가 되는 거죠, 분모는. 그럼 분자는 뭐야?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거죠, 남녀 합한. 그러면 이 둘의 평균값 어디에 와요? 네, 60 더하기 80이니까요. 더하면, 네,
140이에요, 평균. 애니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사이에서 온다 그랬잖아. 근데 딱 중간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자의 분모인 여자 근로자 수가 많은 것이고, 이렇게 평균을 끌어왔으면은 분모의 사이즈인 가중치가 크니까 남성 근로자 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남자, 여자 근로자가 똑같대요. 분모가 똑같으면은 7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쪽이 잘 안 보이. 왜 이렇게 작게 표현했냐? 여자 근로자가 분모가 더 커요. 가중치가 커요. 그러면 1로 갖고 있죠. 평균은 여성 쪽으로. 마찬가지로 남자인 분모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은 남자 쪽으로 끌어오겠죠. 이해가시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전체 근로자 중 뭐뭐 중 앞에 꼭 밑줄 그어야 돼요.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그럼 이게 여기와 여기를 합한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이에서 오니까 60을 넘는다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이요령을 해드릴게요.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아까 기억나죠? 분모가 뭐가 된다? 가중치. 분자는 어떻게 한다? 분자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K는 A분의 B라고 했을 때 분자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식이죠. 나눗셈 넘어가면 곱셈이 되죠. 그러면 K 곱하기 A가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자 수는 이게 바로 가중치잖아. 넘어가요. 그럼 가중치 곱하기 여기 제시되는 비율을 하면 수급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와요. 따라서 1번 가중평균은 비교값 사이에서 존재할 것이고 맞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아까 안내해 드린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네요. 보세요. 비교값과 비교값이 똑같으면은 반드시 평균인 가중평균은 똑같아집니다. 만약에 이게 10이고 여기에도 10이라면 이 전체 평균이 10이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값이 80일 때 전체 평균도 똑같다. 그때는 가중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가중치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값이 틀린 경우에 이 사이에서 평균이 왔겠죠. 그랬을 때는 이 A 지역의 분모인 인구수와 B 지역의 인구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값 사이에서 존재하고 됐습니까? 가중치를 하면 또 가중평균을 알 수 있다. 비교 비율이 동일하게 되면 평균값도 비교 비율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때는 가중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가중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자, 갑니다. 자, 여기 가중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이 10이 왔고 이쪽이 20이 왔습니다. 근데 평균은 딱 중간이 15가 아니라 18이 왔으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끌고 와야겠죠. 역비례해가지고 이쪽의 가중치가 분모인 인구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얼마큼 많은지도 알 수 있죠. 1대 4니까 가중치가 1대 4가 되는 거죠. 역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B 지역이 A 지역에 비해서 분모인 인구수가 훨씬 더 많고 그 많은 기준은 4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중치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내볼까요? 이거인 가중치, 이게 가중치죠, 분모가. 그럼 넘어가세요. 그럼 가중치 곱하기 제시되어 있는 비율을 곱해보세요. 그럼 그게 다 수급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제도 A 지역의 수급자 1 곱하기 80 하면 되고요. 쉬워요, 이제. 가제도 B 지역의 수급자 수 분자는 2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80. 마찬가지 1 곱하면 다 수급자 수가 나오고 여기는 얼마니까 가중치가 5죠. 1 더하기 4니까. 그럼 이거 곱하면 전체 수급자 수가 되고 가지역에 나지역의 전체 수급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맞춰보세요. 자, 제가 3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제시되는 겁니다. 수급자 비율은. 가제도의 A, B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똑같죠. 맞는 말입니다. 됐어요. 가중치입니다. 아까 계산했던 거.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이제 분자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죠. A 지역과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같다. 비율이 같은 거죠, 지금. 그죠? 수급자 수는 분자의 사이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곱하기 80, 4 곱하기 80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B 지역이 그렇죠. 수급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고, 마찬가지로 가제도의 경우 A죠. 인구수로 물어보는 거죠. 인구수는 뭐예요, 여러분? 예, 분모의 사이즈잖아. 그러니까 인구수는 아까 가중치라고 했으니까 1대4, 4배 큰 거니까 같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총 정리입니다. 맞춰보세요. 이쪽이 가중치가 되고 이쪽이 가중치가 1이에요. 그러면은 가중치를 합한 2가 가중평균가. 자, 이어가지고 학생이 와가지고 질문하느라고 잠깐 중단됐습니다. 바로 갈게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가중치가 1이고 여기도 가중치가 1이죠. 그러면 더한 이 둘만의 가중평균은 가중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지역 중에서 또 이렇게 C와 D 지역이 있었을 때 가중치와 2가 있으면 이 둘의 전체 가중치는 2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둘 합한 게 4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얘와 얘를 합하면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때는 가중치가 6이 되고 그때 전체 가중평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얘입니다. 보세요. A지역과 B지역, C지역, D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의 평균은 어디게 될까요? 이 사이 값에서 올 겁니다. 그건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이제 두 지역으로 압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둘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이 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의 평균을 구하면 전체 평균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가중치가 1대1이에요. 분모의 사이즈가. 그러면 우리는 딱 중간에 오겠죠. 산술 평균으로. 그래서 가중치가 2가 되는 거죠. 이 둘을 합한 거. 두 번째, C와 D 지역의 이 지역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도 2고 여기도 2가 되니까 딱 중간인 60에 50과 70의 중간 60에 될 것이고 이 둘의 가중치를 합한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전체 가중평균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네, 30과 60을 더하면 90이에요. 그럼 또 애니멀로 가고 30과 60의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0, 15씩 더하면 45잖아요. 또 애니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이 아니잖아. 아하, 이쪽이 가중치가 크니까 평균을 끌어올 겁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인 45가 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중치를 하면 가중평균을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얼마 나와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2대4, 즉 1대2로 내분하는 이 거리를 내분하는 점을 찾아봐라. 그게 바로 50이 되는 거죠. 가중치는 6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가중평균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가중치를 할 수 있고 가중평균은 비교값 사이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발 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하면 평균을 할 수 있고 가중치는 뭐의 사이즈다? 분모의 사이즈다. 가중거리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끝.